한 두께 한 5cm, 10cm 정도만 차고 와가지고 그 부위는 새빨갛게 정말로 칼로 자른지 이게 다리를 절단하는. 안녕하세요. 오늘도 대한민국의 영원한 여군 장교이고 싶은 김정아입니다. 충성! 네, 오늘도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김정아TV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에 힘을 얻고 더 열심히 좋은 방송을 해드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주제인 것 같습니다. 네, 북한 여군 기압훈련 방식. 북한 여군이 과연 어떤 기압훈련을 할까요? 어찌 보면 기압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처벌훈련이라고 말해야겠죠? 북한 군에만에 아마 있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제일 먼저 첫째, 제가 병사 때 겪은 겁니다. 처벌을 받으니까 처벌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해안경비대 다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기 병종마다 처벌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겪은 거는 국경경비 총국 산하의 해안경비대 안에서는 봉쇄 구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그 봉쇄 구간마다 봉쇄 말뚝을 세워야 되는데 그 봉쇄 말뚝이 가장 기본적으로 그 말뚝을 나르는 그 통나무 메고 나르는 걸 저희한테 처벌로 주더라고요. 나무도 어느 정도가 아니라 내가 나무를 끌어안았을 때 내 손을 깍지 끼고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이 두께를 무조건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길이는 한 2m 정도? 네, 그 2m를 가장 기본으로 합니다. 그 아래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통나무 메고 나르는 걸 맨 처음에는 와, 이게 뭐 사람 죽이려고 이런 걸 시키나 이러고서 입이 한발 나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고 서 있었더니 나중에 이제 더 심해진다고 하면서 그걸 기어이 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그걸 맨 처음에 멜 때는 이렇게 안았을 때 두 손으로 안았을 그 정도의 두께만 여기에서 봉쇄 말뚝을 쓰기 때문에 무조건 그걸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조금 두께가 얇은 것도 쓸 수 있는데 그거는 절에 이렇게 순찰할 때 대대 검열을 할 때 불합격을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맨 처음에는 병사 때에는 구대원들하고 같이 둘이 매는데 그 매는 방법을 저희 부분대장이랑 저희 그때 당시 구대원들이 참 힘들게 저한테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키가 크고 호대만 멀쩡할 줄 알았지 멜 줄 하나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중력 중심을 삽자루를 넣고 이렇게 배워주더라고요. 당시 저희 부분대장이 배워준 방식이 그대로라면 삽자루를 앞에 삽을 날을 빼고 삽자루만 딱 놨을 때 손바닥에다 놨을 때 수평이 되게, 왜 잡지도 않았는데 얘가 수평이 되고 가만히 있냐, 이게 통나무 멜 때 중력 중심을 잡게 되면 이 통나무 매 나는 거는 솔직히 힘으로 매 나르는 게 아니라 기술로 맨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같이 허리허리한 병사들도 여성들도 충분히 맬 수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말라고. 저는 진짜 무서웠거든요 그때 통나무가. 그래서 그때 당시 저를 뒤에다 세우고 본인이 먼저 앞에 서는 거예요, 부분대장이. 그리고 이걸 멜 당시에 내가 겁을 먹으면 부분대장이 다치니까 너 때문에 다 앞에 있는 사람이 다칠 수 있으니까 꼭 하라는 대로 어떤 힘이 있어도 버텨야 된다 이러고 해주는데, 진짜 이 어깨 금이 이렇게 뻐그러져 나간 어깨, 이게 여기 뼈가 금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힘이 가니까 마지막에 이게 머리까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다 세면수건을 다 이렇게 기대고 이렇게 매게 해주지만 맨 처음에는 정말로 지옥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한 6개월 지나고 1년이 다 되기 시작하니까 내가 혼자 매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 다음부터 구대원이 되기 시작하니까 처벌을 할 때 무조건 통나무 매라는 걸 시키는 거예요. 야, 진짜 통나무 매너를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 맨 처음으로 내가 혼자 통나무 딱 매눌 때 제일 처음에 허리 삐끗하고 뚝하고 소리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니까 바로 통나무 받아서 이렇게 내려놓은 다음에 저희 부분대장하고 구대원이 저를 눕혀놓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허리 뼈 맞추는 것도 북한 군인들은 뭐 노도나다 할 것 없이 다 의사예요. 의료진이 곁에 없이 모든 걸 다 하다 나니까 솔직히 군인들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 뭔가는 병의 진단을 해가지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떤 민간요법이나 다양한 방법을 다 쓰거든요. 발 엎질러도 그죠? 우리 부분대장 발 한번 삑 돌리면 다시 맞춰집니다. 그리고 다시 걸어다닙니다. 꾀병도 못 써요. 그때 당시 내가 진짜 허리 삐끗한 걸 보고 그때 부분대장이 다시 허리를 뭐 어떻게 해주더라고. 그러니까 다시 뚝 소리 나더니
조금 있다가 통증이 좀 멈춰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통나무를 안 맸는데 그 이후부터 그 한 번 허리가 삐끗하니까 그 통나무를 매나르는 걸 우리는 엄청 숙련을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부터 통나무에 겁을 안 먹기 시작하니까 내가 어느 순간부터 통나무 하나 버쩍버쩍 매더라고요. 그래서 와, 병사들 전사들 왔을 때는 그걸 또 읊뜨대느라고 되게 우시대매 했고, 그걸 메고 어느 잠깐 앞에다가 내려 부르는 게 아니라 봉쇄 구간을 다 다닙니다. 메고. 어찌 보면 우리 당시 제가 군복무할 때 당시 저희 병사 시절 때 우리 중대 같은 경우에는 이 통나무 매나르기가 제일 큰 처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저희가 그때 잠복근무 나갔다가 4명이 감자가지로 제가 민가에 나갔다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딱 들킨 거예요. 그래서 부분대장이 야, 다음부터 이 밤고양이 같은 얘를 내보내지 말고 얘는 초소시키게 하고 딴 놈이 나가야겠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감자를 한 kg 정도 가져와서 우리가 잠복초소에서 구워 먹으려고 내가 가지러 나갔다 오라고 부분대장이 시켜서 내보내는데 일이 딱 들켜가지고 4명이서 그때 당시 강상리부터 석훈무롬 사이에 봉쇄말뚝을 우리 4명이서 다 갈아댔습니다. 개수를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때 저희가 한 보름 동안 그걸 다 갈아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메고서 전 구간을 다 걸어다녔습니다. 진짜 잊지 못할 그 처벌이었어요. 두 번째 처벌이 뭐였냐면 북한 군에서 가장 많이 쓰는 처벌입니다. 이거는 병종에 상관이 없이 가장 많이 쓸 거예요. 이 처벌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바닥을 빛나게 닦아놓기입니다. 황당하시죠? 웃기죠? 화장실 바닥을 왜 빛나게 닦고 예 닦습니다. 실제 그 변기 있잖아요. 재래식 화장실 그 변기 발 디디고 변기에 주저앉는 그 거기까지 초로 양초칠 해가지고 마른 걸레 빡빡 닦습니다. 군사대학 때 제가 이 화장실 또 닦기 여기에 또 한번 처벌에 딱 걸린 적 있어요. 그때도 또 무단 외출 군관학교 식당에서 이렇게 뺏어온 이 저절해 왔죠. 저절해 온 군식기, 군용 식기가 다 윰입니다. 그럼 윰을 내다 팔면 이게 철보다도 비싸고 동보다도 좀 괜찮은 가격을 받아요. 그 군식기를 그때 당시 우리 분대가 한 30개 정도 모아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 30개를 그때 당시 군관학교 그 바깥에 있는 사택에 가서 그걸 주고 그걸 돈으로 바꿔가지고 그 돈으로 그때 당시 누구 생일이어서 빵하고 그 다음에 사탕이나 음식을 조금 사왔거든요. 근데 그게 딱 들통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게 내 혼자 개인 행동이 아니라 분대 전체가 조직적으로 벌어진 일이라서 저희 분대가 한 달 동안 그때 군관학교 그 야외 여성 화장실을 당시 이재순 군사대학에 여성 중대가 딱 1개 중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화장실이 한 6칸 정도의 재래식 화장실인데 그 바닥부터 그 안에 변기 거기까지 매일같이 초를 닦았는데 한 번은 너무 괘씸해서 중대장이 이게 한 달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중대장이 들어오는 그 시기에 그 앞 입구에다가 양초지를 너무 반들반들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변기 들어왔다가 뒤로 발나가 자빠진 거죠. 이거는 저희뿐 아니라 북한 군의 모든 아마 군인 생활을 했다는 병사들, 장교들도 군인 생활 다 했으니까 아마 누구나 다 겪은 일입니다. 열받으면 지휘관들한테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 처벌한 지휘관들한테 복수하기 위해서 화장실 바닥을 진짜 초로 양초질해서 마른 걸레를 팍팍 닦습니다. 맨 먼저 물질하고 그 다음에 톱밥 뿌리고 톱밥으로 때를 막 문제해서 톱밥을 쓸어낸 다음에 그 다음부터 양초질해서 마른 걸레를 빡빡 문대거든요. 근데 그 양초질 한 거기에다가 가끔씩 글리세린 기름을 발라놔요. 그러면 이게 군사대학교 장교니까 항상 군화 단화를 이만큼 높은 거 5cm 이상의 높은 단화를 신기 때문에 한국에서 말하면 사회로 말하면 어찌 보면 힐이죠. 하이힐 그런 걸 신기 때문에 맨날 빽딱빽딱 거리면서 다닙니다. 중대장이 거기 들어와서 탁 내지다가 한번 먹으니까 그 다음에 몽땅 화장실 안에 누가 숨어가지고 나오질 않았어요. 그랬더니 안녕 하고 소리 지르더라고요. 그날 우리 밤새 그 바깥 운동장에서 밤새 열병식 훈련 돌았는데 중대장 한 번 넘어뜨리고 12시까지 우리 열병식 훈련 돌았지만 나름 통쾌했습니다. 그렇게 또 재미난 추억을 제가 말씀드리네요.
그 다음에 또 뭔 처벌이 있냐면 마다라스 메고 운동장 돌기입니다. 마다라스라고 우리는 부르는데 한국으로 말하면 이런 매트리스 같은 거예요. 근데 매트리스가 한국에 이런 매트리스가 아니라 그 안에 볕겨 있잖아요. 농장에서 벼를 탈고 간 다음에 나오는 그 볕겨, 그 볕겨로 그 안을 꽉 채웁니다. 그런데 이게 마다라스를 메고 어떻게 운동장을 뛰냐. 다 1인용이기 때문에 이걸 딱 털 때 확 들게 되면, 가운데를 딱 들면 이 앞에 블룩 뒤에 블룩하고 가운데가 턱 베어집니다. 그러면 양쪽이 주머니처럼 양쪽이 이만하게 뚝 매달리고 사람이 그 가운데 있는 거죠. 그걸 메고 한번 떼본 분 계실까요? 그것 매보고 떼본 사람은 압니다. 얼마나 짜증이 나냐면 무겁지는 않아요. 안 무거운데 기껏해야 한 10대 되겠나? 제일 혈압 오르는 게 이상한 그 볏집이 앞에 주머니 이만큼 뒤에 주머니 이만큼 해가지고 앞으로 뛸 때는 이게 무릎에 닿습니다. 뒤로 뛸 때는 엉덩이에 닿습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출렁출렁 하면서 이걸 한 운동장을 뛴다는 게 와 진짜 사람 미치게 하거든요. 병사 때는 내가 못 해보고 구대원들이 하는 거 봤습니다. 근데 군사대학 올라가니까 이걸 한번 시키더라고요. 그 뛸 때는 저 중대장 개가 나죠. 쟤는 어디 시집도 못 갈 거야. 쟤는 어디가 애도 못 날 거야. 너무 독해서. 매일매일 욕을 입안에서 다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장교가 됐을 때 병사들한테 그놈의 마다라스 메고 뛰는 것만큼은 제가 절대로 처벌을 안 줬어요. 저는 처벌을 주면 저도 거의 못지않게 독한 처벌을 주긴 줬는데 새벽 2시에 중대 기상시켜가지고 날이 밝을 때까지 그냥 세워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힘든 걸 안 시키고 그냥 그 자리에 세워놓았습니다. 어찌 보면 그게 독고역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부소대장이 그때 나 모르게 병사를 밤에 고구마 가지로 내보냈더라고요. 무단 외출인 거죠. 불법. 그런데 이거를 최소한 서대장이 나한테 말했으면, 내가 중대 지휘관인데 그날 당시 내가 중대 지휘관이었고 부소대장이 그걸 나한테 말했으면 내가 협력을 했잖아. 그러니까 제일 괘씸한 게 네 직속 소대장인데 네 직속 소대장한테까지 숨기면 네 누가 그 일하겠다는 거야. 이게 제일 괘씸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 금방 배치되다 나니까 난 당시에 23살, 우리 부소대장은 나보다 5살이나 많은 27살, 내년이면 제대될 나이. 여기에서 나이 때문에 더 갈등이 심해진 거예요. 부소대장은 나를 소대장 취급을, 장교 취급을 안 하려고 하고, 나는 닌 그래도 내 부하야 라는 의미에서 나는 또 이기려고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갈등이 폭발해가지고 결국은 부소장이 나 모르게 그렇게 사람 보낸 걸 내가 딱 병실 들어가서 야간 순찰 때 자는 병사들 대체로는 옷 신발 개수만 해고 나오는데 나는 그때 당시 느낌이 이상해서 머리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머리수가 하나 딱 비어서 그날 새벽 2시에 중대를 전체 폭풍시켜가지고 기상시킨 다음에 그 자리에 100% 다 세워뒀어요. 그게 나중에 부소대장이 병사 들어올 때까지 자기만 안 자겠으니까 병사들 재우자 이래서 협상 안 하다 들어온 다음에 얘기해라 이래가지고 그때 날 밝을 때까지 내가 한번 세워둔 적이 있거든요. 대체로 처벌은 이런 식의 조금 군압이 들어갑니다. 다음 또 처벌이 어떤 처벌이 있냐면 바닷물 입수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병사 때 겪은 일이고, 특히 해안경비대에서 이런 바닷물 입수 이런 기압을 많이 시킵니다. 근데 바닷물 입수 한 여름이나 봄 가을에 시키면 뭐 얼싸줘라 좋다 하고 물에 들어가 놀죠. 근데 이놈의 바닷물 입수를 봄 여름 가을에 시키면 그게 처벌이겠습니까? 처벌이 아니죠. 겨울에 입수시킵니다. 실제로 강상리물원 그 앞에는 바닷물이 얼지 않아요. 청진 같은 경우에는 그때 바닷물이 백사장 쪽은 앞에 얼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두부하는 사람들이, 그 바닷물을 계속 퍼가는 사람들이 그때 거기 두부 가지를 얼음 딛고 두부 바닷물 풀어 들어갔다가 이게 물에 빠져서 사망하거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강산리쯤만 내려오게 되면 벌써 이게 한경남도 날씨부터는 한경북도 날씨하고 완전히 또 다릅니다. 너무 그렇게까지 혹독한 추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백사상 앞이 얼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물이 얼지 않는 거 보고 야, 청진은 매 해마다 이게 바닷물이 오는데 여기는 얼지 않냐 이랬다. 여기부터는 또 봄이지 이러면서 굴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 봄이 문제인 거예요. 중대장이 한 겨울에 열받게 되면
봄, 가을, 여름에는 백사장을 뛰게 하는데 백사장 무기장구를 차고 백사장을 뛰게 되면 진짜 확확 올라옵니다. 밑에서 모래 열기가 올라와서. 그런데 그보다 더 힘든 처벌이 바로 겨울에 바닷물 입수인 거예요. 겨울에 그러니까 왜 바닷물을 입수시키냐고 했더니 겨울에는 모래 백사장이 살짝 옵니다. 그래서 봄, 가을, 여름처럼 이렇게 발이 푹푹 빠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걸 아무리 뛰어댔자 덜 힘든 거예요. 중대장이 열받은 게 바로 거긴 거예요. 그럼 무기장구를 다 벗어 바닷물 입수, 내복 바람에. 진짜 런닝 팬티 바람에 바닷물 입수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면내의 내복 상의만, 군복만 벗어놓고, 군복은 모두 외버리기 때문에 군복을 벗어놓고 내복 상의만 들어보낼 때 있는데, 당시 제가 들어갔을 때 그때 내복 상의만 입고 상하이만 입고 그때 들어갔댔습니다. 그때 당시 중대에서 중대장이 좀 가장 열받는 일인데, 이건 여자들 문제라서 너무 좀 치사한 문제라서 지금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말씀 못 드리는 여성들의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문제 때문에 중대장이 야이 더러운 년들아 하고서 그때 빡딱 고르고 안에 소리 지르다가 못해 중대 폭발 해가지고 무장구를 다 메고서 그 즉시로 봉쇄관 진입 이래가지고 봉쇄관 진입 들어갔습니다. 전중대가 무기장구를 다 메고서 봉쇄관 떡 들어가서 이러고 백사장에 서니까 다시 무기장구를 벗어 군복 벗어. 아휴 죽었구나. 벗으란 소리, 무기장구를 벗으란 소리부터 우리 구대원들이 죽었구나 이러니까 왜 그래요 우린 병사도 몰라 왜 그래 했더니 가만히 있어봐. 야 이제 잘해라 하라는 대로 딱 따라해야 돼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뭔 소린가 해서 보니까 진짜 바닷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겨울에 지금 우리 바닷물에 들여보냅니까? 이거 다 죽으라는 거 아닙니까? 기다려봐 이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강상이 물은 백사장은 한 100m만 나가게 되면 이게 낭떠러지기 때문에 중대장도 그걸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 50m 들어간 다음에 거기에 서 있게 합니다. 근데 이 서 있으면 감각이 실제 겨울에 바닷물에 들어가는 분들은 알아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겨울에 바닷물은 겉면만 차지 물속은 따뜻합니다. 들어가 보면 압니다. 이게 제가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바닷가에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실제 당시 우리 같은 경우에도 바닷가에 딱 들어가니까 겉면이 한 두께 한 5cm, 10cm 정도만 차고 와가지고 그 부위는 새빨갛게 정말로 칼로 자른지 이게 다리를 절단하는 것 같은 느낌이 와요. 그 다음에 입수 하게 되면 목까지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나와야 됩니다. 근데 부분대장이 거기서 벌써 신호하기 시작합니다. 바다에 들어가면서 야 이제 입수할 때 다 들어가서 한 1분은 버티자. 그래야 중대장 겁먹는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무슨 말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 다 손잡고서 이렇게 특히 전사들 같은 경우는 구대원들 짬새기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놓칠까봐. 그래서 딱 들어가 섰는데 한 허리까지 오니까 막 죽겠는 거예요. 숨 못 쉬겠습니다. 계속 저가 막 우두소리 했죠. 그랬더니 중대장이 호르렉이 불게 되면 입수인 거예요. 중대장 호르렉이 쫙 부니까 그 다음에 싹 다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가려고 하니까 야 나가면 이 목을 자르는 느낌이 나오니까 차라리 입수하는 게 더 낫대요.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진짜 딱 입수를 하니까 이게 막 자르는 그 아픔들이 오히려 잠잠해져요. 감각이 없어져요. 살이 피부가 10초가 지나니까 중대장이 소리 지르기 시작하는 거야. 나와! 안 나올 거야! 안 나오면 더 껍데기 시킨다. 나와! 그러니까 중대장이 겁먹는 거예요. 병사들이 이게 다 단체 행동을 하게 되고 그게 제일 무섭거든요. 그래서 다시 부분대장의 신호에 따라서 다다다닥 다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중대장이 나오라 하더라고요. 그래 그때 당시 나가서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남자들은 또 한쪽에서 이렇게 모닥불 피우게끔 이렇게 나무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모닥불 그때 백사장에다 이렇게 모닥불을 크게 통나무들 썩은 나무들 좀 봉제말뚝 하다가 그 오작된 나무들 상장 쌓아놓은데 그 통나무를 가져다가 저리 불을 살려가지고 우리 그때 몸 녹이면서 거기에다가 남자들이 또 가져온 이런 조개를 거기에다 철판에다 조개구이를 해가지고 그 겨울에 거기에서 우등불에다가 몸을 말리면서 그 조개 구운 거 또 그 자리에서 먹으면서 그때 중대장이랑 또 다시 화해를 했거든요. 어쨌든 군 생활은 그런 재미나는 추억도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네요. 한 8가지를 제가 짚었는데 이 8가지 다 말하려면 어쨌든 끝까지 갈게요. 네, 그 다음에 또 가장 처벌이 많은 게 식당 화목 보장하기입니다.
식당 화목 보상하기가 왜 지옥이냐면, 왜 이것이 처벌로 나오냐면, 밥을 해먹는 이 식당 같은 경우는 대체로 화목으로 대체로 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당 화목을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끼를 일주일 동안 보상해보라 생각해 보십시오. 장난 아니에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나무를 끌어오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처벌이 있다면 화국간을 일주일 동안 또 담당하거나 화목을 담당하거나 청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 담당이다 하면 대체로 청소까지 다 같이 해야 돼요. 그러면 항상 그 새까만 화구덩이에 앞에 앉아서 불을 맨날 떼게 되면, 애들이 나오게 되면 코, 눈 여기가 다 새까맣게 알록고양이가 돼버립니다. 근데 이 화목 담당을 딱 한 명이 시킵니다. 이때는 진짜로 중대나 소대에서 처벌이 가장 심할 때, 원래는 분대별로 이렇게 오늘은 화목 담당 너네야, 오늘은 너네 화국간 담당이야, 이걸 분대별로 주는데, 지금 처벌이 꼭 진행된다 하면 그 처벌이 진행되는 한 사람이 이 화목을 직접 나무를 다 끌어와서 아침에 뜨끈뜨끈하게 떼고, 새벽에 떼고, 그리고 저녁에 지침 전에 남들이 자유시간 다 할 때 앉아서 그 불을 떼야 됩니다. 그럼 본인은 씻지도 못해요. 그럼 남들이 지침 다 한 다음에 1시간 있다가 일어나서 씻어도 됩니까? 이러고 씻어야 됩니다. 상당히 지옥이에요. 그래서 일주일간 화구단 담당 및 청소를 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처벌이 있다면 뭐가 있냐면, 한 달 동안 똥푸기. 재래식 화장실이라서 한 달 동안 정말 그 변처리를 다 합니다. 근데 이게 여름 같은 경우에는 냄새가 정말 지독한데, 겨울 같은 경우에는 뭐가 더 지옥이냐면, 이게 얼음산이 돼버려요, 변이. 그럼 이걸 들어가서 까야 됩니다. 정말로 온 똥이 다 튀겨요.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북한 군 부대들 중에 북한 군인들이 제일 끔찍한 기합훈련, 똥푸기. 그 다음에 군인으로서 가장 또 힘든 처벌이 있다면 뭐가 있냐면, 하루 종일 철봉에 또 매달리게 합니다. 기계체조라는 그 동작들이 철봉에 이렇게 오르기 동작인데,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수를 많이 시키고,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다리 걷어 올려서 이렇게 몸을 올리는데, 처음엔 야 저거 어떻게 하나 했는데, 제가 한 6개월 되니까 자동으로 나도 모르게 몸이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대돼서도 제가 그 동작은 이게 몸에 밴 거니까 있지는 않았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하라면 못할 것 같아요. 거진 기계체조 수준입니다. 거꾸로 철봉에 딱 섰다가 바로 떨어지는 동작인데, 떨어지는 동작이 가장 패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군사대학 졸업 출신들이면 이 기계체조 이거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근데 병사 때라던가 처음에 뭐 훈련을 못하는 병사들 같은 경우에는 훈련을 못하게 되면 이 철봉을 하루 종일 이렇게 걷어 올리는 훈련을 시키는데, 뭔가는 잘못 있다 하면 그러한 처벌을 줄 때에도 이 사람이 병사인지, 이 사람이 구대원인지, 이 사람이 사관인지에 따라서 그 처벌 난이도가 다릅니다. 철봉을 잘하는 사관들한테 하루 종일 철봉 매달리기는 안 시키겠죠. 병사들 같은 경우는 대체로 철봉에 매달려 있는 처벌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통나무 매나르기, 화장실 바닥 빛내기, 마다라스 메고 운동장 돌기, 철봉 매달리기, 그리고 겨울 바다 입수, 일주일간 식당 화목 보상하기, 일주일간 화목구간 담당 청소 및 화목 보상하기, 한 달 동안 똥푸기, 8가지 북한 여군 처벌 훈련 방식을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북한 여군으로 사는 것도 쉽지 않겠지요. 그러나 청춘이라는 그 시절에 가장 어려운 인생 공부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생 공부하는 거는 어느 나라 군대나 다 똑같겠죠. 그래서 군대는 인생 학교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북한 군에게 가장 힘들었던 거는, 다른 나라 군인들처럼 이런 인생 공부를 똑같이 하면서도 그들은 항상 배고픔에 굶주린다는 겁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공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로 김정아TV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녀가신 흔적 꼭 남겨주세요. 오늘도 대한민국의 영원한 여군 장교이고 싶은 김정아였습니다. 충성!